측벽, 도갱, 굴착 방법이라고 출제가 됐다라고 하겠습니다. 1번은 측벽 도갱 굴착의 굴착 방법의 정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뭘 써주면 되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굴착 방법은 문제점 요인보다는 공법 유형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면 공법 유형은 순단주라고 했죠. 그런데 얘는 그림을 그려서 어떤 거다라는 걸 꼭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럴 경우는 개요도 아니면은 단면도 및 순서 뭐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돼요. 순단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 그림이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고, 순서는 너무 많은 칸을 써주지 않고 3개 칸 정도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측벽 상하 굴착, 중앙부 다단 벤치 컷, 그 다음에 보조 공법 시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측벽 도갱 굴착을 물어봤는데 저는 이것도 알고 있어요 라고 좀 써주시면 좋겠죠. 어차피 순단주라 그래서 단점이 포함한 특징을 써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는, 그러면 요 오른쪽 거를 보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굴착을 할 거예요. 이제 반을 갈라서 왼쪽부터, 그래서 왼쪽부터 1, 2, 그런 다음에 오른쪽 나머지를 3, 4, 이런 식으로 이제 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가운데를 나눴죠. 그래서 가운데 벽이라 그래서 중벽이라고 합니다. 나누다를 한자로 분할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중벽 분할 공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측벽 도갱 굴착 공법과 중벽 분할 굴착 공법의 특징 비교,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무엇으로 써준다? 표로 써준다. 그래서 A랑 B랑 비교하는 표. 교재에는 내용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특징들을 여기다가 슝슝 하고 이제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교재에 뭐 10줄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용어 답안으로 쓰려고 그러면 몇 줄? 여기 표에 들어간 거 3줄이면 충분해. 좀 길어봤자 4줄이면 충분하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이면 충분히 들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공법 유형이니까는 요것이 주의사항이 되겠죠. 주의사항. 근데 얘는 딱 들어보니까 어떤 갱이네. 갱은 터널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터널 문제는 답안지 어딘가에 항상 계측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요거 서술형 문제는 너무나도 고맙게 계측을 물어봤잖아. 그래서 계측을 본론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따로 물어보진 않았어. 그냥 용어 문제로 출제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시공시 주의사항 중에서 1, 2, 3, 4를 쓸 건데 이 중에 어딘가에서는 계측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되겠죠. 우리가 계측은 좀 이따 배울 거니까 이야기가 살짝 들어가시면 돼요. 너무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 그게 아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어떤 부분을 많이 배울 거냐 그랬더니 발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배울 거예요. 그럼 발파를 하면 뭐가 생겨요? 진동, 소음이 생기죠. 저는 이제 터널을 많이 공사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감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 오감은 여러 가지 오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냄새에 대한 오감이 있어요. 저희 학원도 그 바깥에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바깥에 화장실 갈 때 그 화장실 바로 옆에 편백나무가 있거든요. 거기 살짝 지나갈 때 조금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숨을 크게 쉬면서 가면은 편백 향이 나요. 그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터널 현장 34~5m 지하에 들어가서 발파 후에 그 냄새를 맡는 게 생각보다 좀 신선해. 어디서든 맡지 않는 그런 냄새거든요. 저는 도로 노천 발파도 해봤어요. 근데 도로 노천 발파에서 맡는 그 냄새랑 또 달라. 왜냐하면 터널은 거의 다 지하수가 또 나오기 때문에 물에 화약 냄새에
그게 이제 폐쇄된 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 냄새가 이제 나다 보니까 뭔가 다른 이 지상에서 맡지 못하는 신선한 냄새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 그런 오감이에요. 그런 오감을 여기서는 진동과 소음을 보고 있어. 듣는 거랑 피부로 느끼는 거, 몸으로 느끼는 거랑 매우 중요해요. 그럼 답안지 어딘가에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게 측벽 도갱 굴착 공법이 나오든 중벽 분할 공법 문제가 출제가 되든 어떠한 발파 아니면 어떠한 굴착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요, 주의사항에서 무조건 두 줄은 뭐야? 그냥 공짜로 이제부터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발파를 하는 거니까 어딘가에는 진동소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어딘가는 계측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히 들어간다면 이 주의사항은 외울 것은 뻔하다. 두 개는 그냥 먹고 들어가고 뭐만 외우시면 된다. 나머지 두 개만 외우시면 된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에서도 우리가 배울 거에서 들어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자유면 확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자유면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랬더니 누드 지수와 최소 저항선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이거 몰라도 돼.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면 돼. 얘는요, 어떤 발파 공법에도 똑같아. 똑같이 적용이 돼. 그럼 얘를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써도 되겠죠. 뭐 이런 얘기야. 발파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현장에서 발파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맨 처음에 시험 발파라는 걸 합니다. 모든 현장이 시험을 해서 장향량이 적당한지 거기에 따른 발파 개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장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다 뭘 쓸 수 있어요? 시험 발파를 쓸 수 있네. 이렇게 본인들이 하나하나씩 오늘 전부 다 터널에서 배우는 내용을요, 다 배운 다음에 집어넣는 거야. 제가 빈칸으로 남겨놔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에서 하나하나씩 스스로 집어넣는 연습을 하시고 본인 걸로 만들어 가는 거다. 답안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됐네? 주의사항 몇 개 쓰시면 된다? 4개만 쓰면 돼. 뭐하러 5개 쓰려고 그래? 뭐하러 6개 쓰려고 그래? 많이 쓰면 뭐가 모질라요? 시간이 모질라. 시간이 모질라면 10문제를 써야 되는데 9문제밖에 못 쓰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탈락이야. 무조건 탈락은 아닌데 저희 학원에서 9문제 쓰고 60점 넘어서 학교 가신 분 계시거든요. 아주 특이한 경우 빼고는 거의 탈락이야. 그러니까는 딱 정해진 개수만 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다단 벤치컷이 됐든 롱 벤치컷, 숏 벤치컷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보세요. 몇 문제만 한 두세 문제만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용어 쓰는 것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돼도 그냥 다 쓸 수 있겠네 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왜? 시험 문제가